안녕하세요, 홈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반인데요. 이 시간에 요리를 안 하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강력분 500g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밀가루에는 보통 3가지 종류,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이 있는데 오늘 쓸 거는 역시 강력분이죠. 빵의 쫄깃쫄깃함을 담당해줄 글루텐이 기본량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500g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510g. 너무 칼같이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소금 12.5g. 정확한 중량은 제가 설명 더보기란에 써놓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히 몇 g이 들어가냐 아니라 이 비율이에요. 도우에 들어가는 재료들, 강력분, 소금, 이스트, 물, 올리브오일 대부분 다 퍼센티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얼마를 쓰셔도 항상 스스로 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트가 5g, 밀가루가 500g 썼는데 이스트가 5g이면 몇 퍼센트죠? 1%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섞어주고 물은 340g이 필요합니다. 340g이면 아마 68% 정도인데 무반죽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 피자 레시피들 거의 그렇지만 물량을 좀 많이 잡는 편입니다. 보통 65에서 70% 정도. 그리고 올리브유도 넣을 건데 올리브유는 지금 넣지 말아요. 왜냐면 지금 넣으면은 일부 밀가루만 기름을 다 흡수하고 다 안 퍼지기 때문에 먼저 물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처음에 다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일부씩 넣어가면서 섞어줍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글루텐을 최대한 많이 생성해서 빵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글루텐은 어떻게 생길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글루텐이 어떻게 생기냐라고 물으면 빵을 열심히 반죽하고 치대야 글루텐이 생성된다고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원리가 나갑니다. 글루텐은 하나의 단백질이 아닙니다. 글리아딘이란 단백질과 글루테닌이라는 단백질 2개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체인을 형성한 거를 글루텐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2가지 단백질이 평소에는 분리가 돼 있다가 갑자기 뭔가를 하면은 둘이 합쳐져요. 결합이 된다는 거죠. 과연 뭐 때문에 합쳐질까요? 네, 아마도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물입니다. 이 두 단백질이 물을 흡수하면은 부피가 팽창하고 서로 간에 연결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글루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무반죽 도우는 어떤 점에 착안을 한 거냐, 어차피 물만 잘 먹여주면은 글루텐이 알아서 생성되고 물 먹을 충분한 시간까지 주면은 그냥 굳이 손으로 반죽을 안 해줘도 되지 않나? 라는 메커니즘에서 처음 출발을 한 거죠. 자, 물을 다 넣고 이제부터 기름을 넣어줄 건데 이렇게 8g. 무반죽이긴 하지만 반죽 작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손으로 반죽을 몇십 분씩 이렇게 안 하는 거다 뿐이지 물을 잘 먹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 섞어주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단백질이, 그러니까 밀가루죠, 물을 얼마나 먹었느냐에 따라서 글루텐 생성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물을 부었는데 대충 섞으면 어떤 부분은 물을 많이 먹고 어떤 부분은 물을 적게 먹어서 글루텐이 안 생기고 그러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균일하게는 해줘야 돼요. 자, 이 정도 이제 섞어줬으면 이제 균일하게 물을 잘 먹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부터 발효를 띄워줄 겁니다. 호일을 위에다가 싸주도록 할게요. 타이트하게 밀봉을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문제는 여기 뭐냐면 이 발효 작업이라는 게 일반인 기준에서는 아주 까다롭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발효실 같이 원하는 온도를 제대로 통제하고 맞출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여름의 경우는 실내 온도가 낮에는 30도까지 육박하는데 보통 30도 정도면 이스트 활동은 매우 빨라서 발효는 빨리 일어나겠지만 너무 활동이 과다하기 때문에 시큼한 냄새가 많이 나서 그 특유의 그 술빵 같은 느낌 있죠? 그런 안 좋은 향기가 생기기 때문에 여름의 경우에는 방 안에서 절대 발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만들었는데 바로 밤에 작업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밤 10시라고 했었죠? 제가 한 이틀 동안 밤에 기온을 재봤더니 보통 23도에서 24도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 온도는 발효하기 그냥 나쁘지 않은 온도입니다. 적당해요. 여기서 최소 8시간을 발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놓고 딱 일어나면은 이미 8, 9시간이 지나있기 때문에 발효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봅시다. 자, 7시 반이 됐죠. 자, 발효가 잘 됐을까요? 오, 사이즈가 엄청 커졌죠? 자, 그럼 이제 도우볼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저는 밀가루를 넉넉하게 깔고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 보이시죠?
반죽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글루텐 네트워크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됐어요. 이거를 다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피자 한 판씩 나올 분량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영상에서 쓴 레시피는 정확히 도우볼 3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자, 이거를 3등분을 해줄 건데 이게 또 정확히 하기가 또 어려워요. 자,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닥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가듯이 하면은 볼 완성. 자, 이렇게 볼 3개가 만들어졌죠. 도우 3개를 지금 다 어차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 도우 이 상태 그대로 보관이 굉장히 잘 돼요. 그냥 요거를 이렇게 호일에 싸서 동그랗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상태 그냥 그대로 냉동하면 돼요. 보관이 한 달 넘게도 갑니다. 오늘 피자 만들기에 쓸 거는 이 롯지 무쇠팬인데요. 9인치짜리 롯지 무쇠팬인데 올리브유를 넉넉히 이렇게 뿌려주고요. 이렇게 잘 펴발라줍니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위에도 발라주고 다시. 자, 그리고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실온에 보관을 할 겁니다.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두면은 글루텐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모양을 잡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비닐랩으로 한번 감싸주면 더 좋아요. 밀봉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도우의 겉면이 말라버려서 텍스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손에 기름을 좀 발라줄게요. 네, 이렇게 그냥 눌러가지고 이렇게 펴주기만 하면은 아주 쉽게 도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평평하게 폈으면 소스를 이제 넣어줘야겠죠. 일반적인 피자 같은 경우는 요 끄트머리 엣지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 되기 때문에 토마토를 요 센터에만 살짝 바를 수 있지만, 요런 피자는 좋은 게 이 팬 자체가 컨테이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낭낭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파마산 치즈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약간 매콤한 맛을 위해서 레드페퍼 살짝만 뿌려줄게요. 너무 많이 하면 매우니까 한 요 정도. 그리고 피자치즈. 피자치즈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보통은 막 이렇게 쭉 늘어지는 그런 피자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너무 많이 치즈를 안 하는 게 낫다. 빨간색이 좀 보여야 예쁜데 치즈는 요만큼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기를 얹어줘야겠죠. 보통 뭐 소세지나 뭐 햄이나 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250도에 예열해 놓은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이 없어도 피자 자체는 되는 구성이긴 해요. 오븐이 없으면 안 되는 음식은 아니지만 오븐이 편하긴 하죠. 왜냐면은 보통 팬에 하면은 뚜껑을 닫고 스팀으로 할 텐데 그러면 녹기는 하겠지만 요 마이야르 반응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오븐에 한 7분에서 8분 정도 익혀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토마토 소스의 정체가 궁금하실 텐데, 아직까지 제가 공개한 적이 없는데 프로를 위한 오븐 방식이 있고 일반인을 위한 압력솥 방식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분 지났는데 8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하면은 치즈가 깨지기 때문에 우선 빼줄게요. 오, 이쁘다. 오, 너무 이쁜데? 자, 그런데 여러분, 팬피자는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여기서 더 익혀줘야 돼요. 중불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오븐에 8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덕션에서 더 해줘야 되는 이유는 햄피자라는 방식 특성상 바닥에 크러스트가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왜냐? 오븐은 아무리 온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공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작고, 또 이건 무쇠팬이잖아요. 여러분, 무쇠팬 달구는데 오래 걸리죠? 그래서 뭐 직접 공기에 노출되는 위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될지 몰라도 아래는 완전 허여멀건한 상태인 거죠. 다행히 무쇠팬은 오븐과 인덕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불 올려서 조금만 익혀주면은 바삭바삭한 크러스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피자를 본격적으로 꺼내보도록 합시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치즈가 벽면에 붙었기 때문에 버터 나이프로 잘 이렇게 슥슥슥슥 긁어주면 나중에 잘 떨어지거든요. 잘 떨어지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집게 넣어서 쓱, 짜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여기다 이렇게 깔끔하게 놔주고, 우선 맛을 보기 전에 오늘의 맥주 강서 마일드 에일입니다. 야,
요새 대세는 피맥이다. 우선 요거부터 한 잔. 우선은 관찰을 해야 되니까. 자, 뒤를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피자스쿨이나 도미노 피자 같이 공장 피자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크러스트라는 겁니다. 올리브유에 튀겨진 밀가루이기 때문에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풍미가 50%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봐야 될 거는 요 빵 부분. 쫄깃쫄깃보다는 부드러운 질감에 더 가깝고 공기층도 꽤 많이 잘 생겼죠? 말 그만하고 빨리 먹어볼게요. 이거 너무 맛있다. 굉장히 부드럽고 빵 맛도 좋고. 토마토 소스 맛 죽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치즈가 탄 게 아니라 치즈 과자가 된 거예요. 아, 그냥 맥주를 부르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맛있는 피자가 그냥 뚝딱 바로. 근데 사실 이거는 피자보다는 포카치아에 더 가까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통적인 피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하고, 대신 포카치아 스타일의 피자다, 팬피자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아. 밤에 피자, 맥주, 롤한파 하면은 뭐 땡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녕.